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호 교육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 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남다른 경력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폴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총재로 선출된 것입니다. 인터폴은 회원국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이며 총재도 회원국 1국 1표에 의한 투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시 총재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 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 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인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그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이 된 지금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다수의 진행과 입법 독재라는 반민주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고 경제는 기술 경쟁과 무역 전쟁의 경랑에도 정치에 발목과 머리채를 잡혀 주춤거리며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고 치안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난입 사태까지 발생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는커녕 따라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자괴감마저 듭니다. 윤석열을 외치는 의원이든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의원이든 제발 집단 정파적 이익을 쫓는 선택, 행동 대신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양 의원이 단상을 의장석 오른편에 있는 질문자석 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최상목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대신하여 이주호 우리 교육부 총리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된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부의장님께 인사하고 답변자석에 수고 많습니다. 자리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정부 조직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가장 필수적인 것은 일할 사람과 돈이겠죠. 네.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배정 안 하고 책임자에 대한 파면 절차를 진행해서 그 직위를 공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보시면 연이은 탄핵 남발 등으로 안보, 치안, 안전 등 국가의 중요 지식들이 대부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서는 지난 연말 보복적 예산 삭감에 따라 필수 운영 경비가 없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부총리님 많이 안타까우시죠? 네, 최근 1년 사태로 인한 정부 주요 직책의 공백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국정, 또 경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근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란인데
내란은 결국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사실상 내란을 획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지난해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예산 처리에 대한 주도 세력의 반성,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대행민국이라는 오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 등 탄핵 소추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판결도 있어야 하고 또한 정부 이사도 주춤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떻든 빨리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주요 국가 정책 관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경제학 박사이시잖아요. 물론 교육 분야를 맡고 계시지만은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에다 수출 위기까지 겹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수출 산업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공감합니다. 네. 특히 최근 방산 원전 산업이 미래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그 가능성과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우리 부총리님, 우리나라 방위 원전 산업의 메카가 어딘지 아세요? 네, 창원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창원 국가 산단입니다. 연간 방산 원전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산단이 사실 개발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협소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정부에서 2023년에 신규 원전 방위 융합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을 하고 이에 조성을 위한 지금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야당의 부풀리기식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에다 특검법까지 동원해서 주요 국가정책 추진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어 이 사업이 표류될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략 산업의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경우 국부 창출 기회도 놓치고 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이에 방위 원자력 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김중영 의원께서 미리 질의를 주셔가지고 제가 국토부에 답변을 좀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 답변에 의하면 창원 신규 산단은 방위 원자력 산업 육성 등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의미가 커서 해당 부처에서 후속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온 국민이 충격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하늘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총리님,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장 안전해야 될 학교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요.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범행은 우울증 외에 이상 동기 범죄 가능성도 있어 프로파일링, 의학적 평가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조사가 철저하게 지금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또 대전 교육청 감사를 곧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과 책임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학기 개학을 앞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구성원의 정신 건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늘이 법이라고 해서 저희가 여야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신적 어려움으로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교원에 대해서는 긴급 조치를 한다든가 또 분리직위 해제 조치, 또 휴복직 절차에 대한 개선 등이
굉장히 시급해 보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포함해서 또 그 관련된 사안들을 그 하늘이 법으로 해서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서 개정할 예정이고요. 이 외에도 그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주목받고 있는 그 돌봄 참여 학생의 학교 안전 관리라든가 또 CCTV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그 학교 안전의 전반에 대한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수호 교육부 부총리가 답변을 마치고 부의장에게 우리 다음 질문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우리 장관 직무대행께 하겠습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호명됐습니다. 네, 부의장에게 인사하고 답변자석에 위치합니다. 예, 차관입니다. 예, 우리 장관 대행님, 지난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의 불법 폭력 사태를 보고 우리나라 치안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예, 법치주의에 대한 굉장히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불법 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속자만 70여 명으로 수사 대상자 대부분을 구속하였습니다. 진즉 이렇게 불법 폭력 시위에 엄정 대응해 왔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관 대행님, 지난 서부지법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순간적 분노, 울분을 절제하지 못한 당사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이 예방대책 수립과 현장 대처도 미흡했다. 당시 이유야 있었겠지만은 결국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민주노총 등 조직화된 세력의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사법 처리와 관련 저쪽은 저렇게 과격 시위를 해도 되는데 이쪽은 이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저변의 인식 심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 대행님, 작년 한 해에 불법 폭력 시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몇 명이 체포되고 구속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시죠. 보시다시피 지난해 불법 폭력 시위가 30건이 있었는데 대부분 민주노총과 그 산하노조, 전농총, 전장인 등 조직화되고 세력화된 단체 주도의 시위였습니다. 그 유형도 도로점거, 업무방해는 물론 이번 사태처럼 시설 진입과 경찰 폭행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는 사명에 불과하는 등 미온적 처리에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대신 국민 기본권을 내세워 과격 시위를 두둔하거나 오히려 경찰 대응을 국가 폭력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거나 불법 폭력 시위 근절에 장애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이에 대한 장관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국민의 기본권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만 모든 주장과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며칠 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었습니다. 1894년 우금지 고개를 넘지 못한 동학군의 꿈은 2024년 마침내 남태령을 넘었다. 이게 뭡니까? 전통의 트랙터 불법 폭력 시위를 동학군의 꿈이라고 미화하는 발언이 과연 공당 대표의 연설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당 대표 말씀에 대해 제가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누구든 엄정하고 공정한 법의 집행이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법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요. 우리 장관 대행께 짧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즘 인구 감소를 넘어서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 간 통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예,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역민들의 의지이고 지역민들의 의지는 선례를 보고 선례의 성공 사례를 보고 자기들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예, 주민의 공감대가 매우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자발적 자치 통합을 한 자치단체가 어딘지는 아시고 계시죠? 과거에 우리 창원시가 있었고 청주 청원이 있었습니다. 네, 통합자치단체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관심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고기동 행안부 차관이 답변을 마치고 부의장에게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갑니다. 질문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단상을 의원석이 있는 정면을 향해 방향을 교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 이중적 잣대 논란 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최근 여야 지도자 두 분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불공정성이 화두입니다. 이와 관련한 언론의 지적 내용입니다. 네, 나는 무죄 추정, 상대는 유죄 단정. 나는 불구속, 상대는 구속. 나는 시간 끌기, 상대는 속전속결. 나는 방어권 보장, 상대는 방어권 박탈. 나는 법관 기피, 상대는 판사 쇼핑. 이래도 되는 겁니까? 특히 사법 절차에 있어서 형평성 결례는 국민 통합을 해치고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가파르게 상승시킵니다. 보십시오, 이게 민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함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김종양 의원이